화면에 뷰를 배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봤는데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 말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대 레이아웃은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일,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건 몇 번 해보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my relative layout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org android town layout으로 그냥 붙여볼게요. 자, 컴파일 리드를 4.4 키캣으로 선택을 하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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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봅니다. 자,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My Relative Layout 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Graphical Layout으로 가보면 자, 이런 게 나와 있죠. 야, 앞에 있던 이 두 개의 탭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합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원본 XML로 가보면 Relative Layout으로 돼 있죠. 그죠? 자, Relative Layout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밑에 Layout, Width, Height 빼고 나머지 속성은 한번 삭제를 해줍니다. 자, 텍스트 뷰도 요 코드에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 Ctrl S 누르고 그러면 저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래피컬 레이아웃 탭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버튼을 하나 끌어다가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자, 근데 가운데에다 한번 나타나 보죠. 자, 가운데에다 한번 갖다 놔보면 이 화면에 갑자기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센터 허리젠털, 센터 버티컬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갖다 놓고 자, 여기 아래쪽에 원본 XML을 탭을 눌러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고 ID가 버튼 1로 자동으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속성, 우리가 몰랐던 자,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데는 없던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죠? 센터 허리젠털. 아까 나왔던 거네요. 그죠? 레이아웃이 붙어 있고 센터 허리젠털, 레이아웃이 붙어 있고 센터 버티컬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relative layout은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자,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버튼은 이 부모 레이아웃, 자,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이 부모 레이아웃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라. 그래서 레이아웃이 붙어 있고 센터 호리전트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다가 붙여주세요. true. 가로 방향에 세로에다 붙여주세요. 세로 방향에 가운데다 붙여주세요. true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가봤던 것처럼 가로 방향의 가운데, 세로 방향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여준 거죠. 자,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자, 버튼을 또 하나 추가를 해요. 자, 버튼을 하나 또 추가하는데 이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한번 갖다 붙여보죠. 자,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버튼의 오른쪽에다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다 갖다 붙여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본 XML로 가서 보면 자, 이렇게 되네요. 속성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align baseline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뷰와 그 가로 방향으로 해서 글자와 같은 거에 이 높이를 맞춰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보면 여기 있는 to right of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부모 레이아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뷰의 오른쪽에다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id 값이 나왔어요. 이 id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버튼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버튼의 오른쪽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to right of가 됩니다. 자, 요게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부모 레이아웃과의 상대적인 위치, 그죠? 그다음에 다른 뷰, 화면에 있는 다른 위젯 또는 뷰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XML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첫 번째 버튼이 있었는데 이 속성을 자, relative layout과 관련된 이 속성을 한번 없애 볼게요. 자, 이걸 없애 보고요. 자, width라고 하는 것의 속성, 첫 번째 버튼의 width 속성 match parent. 자, 그다음에 이것도 match parent로 한번 바꿔 봅니다. 자,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이쪽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버튼이 화면을 꽉 채웠어요. 두 번째 버튼은 어디 갔을까요? 두 번째 버튼은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to right of라고 해서 첫 번째 버튼의 오른쪽에다가 했으니까 오른쪽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의 속성. 자, 이렇게 상대 레이아웃과 관련된 속성을 다 없앤 상태에서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위쪽에 오게 됩니다. 상대 레이아웃에서 어떤 상대 레이아웃과 관련된 속성을 추가하지 않으면 위쪽으로 뷰가 일단 붙게 됩니다. 위쪽으로 일단 붙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뷰를, 자, 두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을 이제 위치를 좀 잡아 볼 텐데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레이아웃 밑줄 긋고 보면, 자, 얼라인으로 시작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자, 얼라인 페어런트 바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부모 페어런트 부모 레이아웃의 아래쪽 바텀에다가 정렬을 해주세요. 얼라인이 됩니다. 그죠? 자, 얼라인 페어런트 바텀 부모 레이아웃의 바텀 아래쪽에다가 얼라인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됩니다. 자, 바텀 해놓고 이거를 true라고 붙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있던 버튼 1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버튼 1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안에 붙어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위쪽에 얘가 올라와 있으면서, 예, 아래쪽에 가서 붙은 거죠.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width라고 하는 값을 match parent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가로 방향으로 꽉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첫 번째 버튼이 여기까지 전부 다 채우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버튼은 이 첫 번째 버튼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첫 번째 버튼이 두 번째 버튼의 이 밑에까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버튼이 두 번째 버튼이 요 위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자, 첫 번째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자, 레이아웃 밑줄 긋고 어버브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어버브 어떤 다른 위젯이 있으면 다른 위젯의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버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는 두 번째 버튼의 id 값,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S 하고 다시 와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아까 첫 번째 버튼이 전체 화면을 채우고 있고 두 번째 버튼이 그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버튼이 두 번째 버튼의 위쪽까지만 채우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의 속성 중에서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하면 다른 뷰 또는 다른 위젯의 위쪽까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때 다른 뷰의 id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런 화면, 아주 전형적인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화면이에요? 이게 리스트 같은 게, 리스트 뷰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이런 화면들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닫기 버튼, 예, 아니오 같은 그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버튼들이 아래쪽을 채우겠죠. 그죠? 아주 전형적인 화면인데 이 화면들을 지금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써요. 그리고 상대 레이아웃을 쓰면 화면의 크기, 단말마다 다른 화면의 해상도나 단말마다 다른 화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런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상대 레이아웃을 쓴다.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부모 레이아웃과의 상대적인 위치. 자, 부모 레이아웃의 가운데 붙여주세요. 부모 레이아웃의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위쪽에 붙여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뷰. 아래쪽에 있는 뷰의 위까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레이아웃.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